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머니케어 뉴스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사전에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 항상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이 조금 안 좋아질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전에 스터디를 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준비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잘하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곧 장이 좋아졌을 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 빼놓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본 우리가 수익을 대부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것들이 한 종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다이나믹한 것을 갖다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중위험, 준수익을 목표로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요. 사실 일반 분들이라든지 또 직장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테마 이런 것들을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항상 회의 끌려 들어가면 매도할 때 매도 타임 놓치고 이런 현상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9시부터 한 10시 사이 정도는 시간을 뺄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거래하시는 분 더더욱이나 더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다 이렇게 순환매 과정 속에서 때가 되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련된 리포트를 별로 드리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금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달바글로벌, SM 이런 것도 주로 이야기 드릴 텐데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 이제 미국도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에 대해서 그럼 강세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어쨌든 환율이 다시 또 달러 강세에서 달러가 약세로 더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죠. 물론 다음 주가 여기를 찍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금도 여기나 여기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4,610 정도는 무너뜨릴 만한 사유가 없겠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상황 같은 경우 우리가 금요일 되면서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 위쪽에 좀 방점을 좀 찍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적으로 지수가 더 높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자리를 잡고 그대로 조금 유지한다 이렇게 제가 2주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삼성전자 수익 실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률이 발생하기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죠. 자, 여기서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눌림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또 공략을 해주면서 다시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저도 보통 한 1분기요? 1분기에서 한 2분기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한번 올해 연고점 정도의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좀 그렇죠. 그것이 보통 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다시 재공략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항상 해야죠. 우리 스윙거래, 롱숏거래 하는 곳은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양호하다. 다만 고점 거래 하시는 분들, 특히 맨날 반도체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포트폴리오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바글로벌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달바글로벌에 대해서 신규 편입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상황을 갖다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4분기 정도가 좀 비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데이터를 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주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대비해서도 괜찮게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1쿼터부터 2쿼터 가는 과정 속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보면 기본적인 시그널은 대부분 다 나타났다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 주가 그 하방으로다가 좀 더 평단 조절하면서 시간을 주면 충분히 승부수를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은 여기 영업이익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밸류에이션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시장의 흐름대로만 파악해 나가면서 진행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고 본다 그러면 업사이드로 한 30% 정도는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호에서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인가요? 그쯤이니까 일단 1분기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 사이 중간쯤에 어디가에 단기적인 그 과정 속에서 좀 우리가 주가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 이대로 주가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면 어떻게 돼? 별로 좋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1번 시그널 나온 건 요건 확인을 했죠. 이때는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눌림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에요? 61, 2평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4만 2,900원이나 뭐 14만 4,2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거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또 평단 조절 조금 하고 비중 확대 진행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보고 그냥 자리 잡고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데 또 플레이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하고요. 저점 구간에 들어온 것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에 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들은 높이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16만 원, 이 정도 보고 저는 거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타임은 그렇고요. 그래서 14만 4,200원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13만 원 쪽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 진행을 할 거고요. 14만 원이 깨지지 않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냥 홀드 하면서 같이 플레이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주식은 매수하고 나서 조금 마이너스로다가 가지고 있다가 또 매수가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도 주가가 또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탄력성을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상승폭만 나와주면 된다라는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빨 좋게 이런 식으로도 사실 뭐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는 가능성은 있어요. 실적 발표 딱 나오면서 기대치 부하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이던스 좋아 그러면 또 수급이 상당히 크게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봄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도 기대할 만한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작년에 한참 또 히트를 좀 쳤기 때문에 많은 또 개인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또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료보험에 대한 적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뒤로다가 밀려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럽에서 저 마일스톤이 언젠간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전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내용도 이미 확인한 바가 있고, 저 유럽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FDA 승인을 받은 SC 제형이죠. 요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매출이 또 업사이드로 미국에서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인데 요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관점에서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게 들어오는 것들은 모멘텀으로 작동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동종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108,000원에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또 그 아래쪽에서 평단 맞춰서 뭐 제가 생각할 때 11만 원 아래쪽으로만 맞춰주면 충분히 또 우리가 승부수를 또 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우리가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 투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한 10군데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미래 가치로 반영되는 시점도 언젠간 올 텐데 뭐 그런 내용들도 진행을 하고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또 괜찮을 건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들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하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괜찮은 가이던스를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조금 어닝이 미스가 나와서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또 2월 돼서 다음 쪽에 밀려 나오는 과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없어요. 왜? 이 사유 종목 같은 게 기본 10만 원 정도까지는 기본 밸류에이션을 갖다 우리가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10만 원 윗단에서 과연 어디서 자리를 잡느냐 이 차이고 10만 원에서 위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뭐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만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특히 이제 유럽에서 마일스톤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 홀드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때 되면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라도 리바운드 시켜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빌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여기서 받은 것들이 과연 유한양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일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 그렇진 않아요. 지금 바이오 관련된 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조금 조정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다가 훼손될 만한 사유는 없어요. 자, 우리가 11만 3,800원일 겁니다. 지금 비중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제가 보다 10만 5천 원 이 정도 자리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비중 확대 진행해서 평단 조절을 하면 대략 11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11만 원 언더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그 11만 원 언더 사이에서는 별로 고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작년에 요 수익 낼 때 이 구간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10만 8천 원에 들고 있다가 수익을 했던, 냈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거래해 나갈 때는 이게 좀 사실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싸지잖아요. 그러면 매수해 주는 게 맞는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더 편안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관련된 쪽에서 과연 한한령이 해제가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최근 나오는 뉴스를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식품 관련된 부분에도 수출 규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내용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뭘 헤쳐먹긴 좀 그럴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면 선택지는 항상 그러죠. 뭐 우리가 우리가 근대 들어와서요 삼국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항상 보면 뭐 중국, 일본, 한국의 삼국지가 항상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또 여기랑 또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이쪽으로 붙는 것이고요. 우리는 중간에서 큰 나라가 아니니까 양쪽으로 어떻습니까? 예,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외교를 펼쳐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가이던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출도 괜찮게 나왔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진행되는 내용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저점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 정도만 보고 그 사이에서만 우리가 플레이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2월 달에 SN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 조정 들어오는 것도 다시 기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속했듯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뭐 하이브 같이 인기 좋은 것들을 한번 잘 잡으면 수익률이 뭐 30% 이렇게 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저희 채널에 훨씬 더 적합할 거예요. 왜? 틈만 나면 공략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그게 롱숏하고 스윙 거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엔터 종목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SM이요. 설사 미스테이크가 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깔고 가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름 그 가치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자주 거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거, 액수가 뭐, 새로 출시, 저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기본적인 매출 영업에 받쳐주는 회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와 여기를 제가 항상 거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저점은 의미 하긴 했어요. 안 좋을 때 저점은 여기잖아요.
엔터도 항상 겨울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터, 화장품, 그리고 또 제가 뭐 의류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가 이 저 동절기에 이렇게 좋진 않거든요.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바닥을 좀 잡았다 그러면 우리 여기도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위로 올라가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이제 모니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동종목에 대해서 한번 좋은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고요. 또 뭐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한중 가요제라도 뭐 진행을 한다 그러면 또 미친 듯이 또 올라가는 또 그런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또 체크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한 번씩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일부러 열심히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셀프로 좀 인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밸류에이션 줄 때 PBR 1.2에서 지금 1.6까지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주로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 뉴스 하나 때문에 지나치게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봤을 때 또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수익을 내고도 제가 여러분들 최고 수익률을 못 내드리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말입니다.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다시 한번 또 기다려보면 또 좀 눌리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한번 사실 다음에 한번 공략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보고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미국발이 역시 세긴 세요, 여러분들. 그쵸? 어쨌든, 올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10억 단위니까요. 이제 1분기 때 1890억 예상이고요. 3분기 정도에 2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게 나오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1쿼터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뭐 미래 가치를 좀 땡겨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반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원래 목표가가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9만 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조금만 아래쪽으로 눌려야지 좀 상방 여력이 좀 더 발생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 현재까지 들고 계시다. 그럼 이거는 매도 칠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리마켓에서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차트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제가 올라간 건 생각한 건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 폭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요거밖에 못 냈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게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할 줄 제가 몰랐어요. 예,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홀딩하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만 다시 여기 올라간 부분 눌려 들어오면 여러분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고점이 올라가잖아요. 저점도 올라가고요. 이번에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0일 이평이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7만 7천 원, 8만 원, 그러니까 리저너블한 구간이 아마 20일 이동평균선 들어오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요, 21일 이동평균선 사이로 들어오는 것들은 항상 나타나죠. 그 좋다는 삼성전기도 잘 나가다가도 항상 21일 이평 수령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드립을 해나가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좀 바빠가지고요. 시간을 좀 짧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면서 올라오는 것들은 또 수익을 만들어 내가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